안녕하세요. 수능의 정석입니다. 과탐 선택 과목 선택 이전에 이 과탐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갈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과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탐 점수를 잘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단언컨대 운입니다. 이 운에는 찍맛도 있지만 시험장에서의 변동성이 과탐은 매우 큽니다. 타임어택 속에서 부등호를 순간 잘못 보거나 혹은 물어보는 것을 순간 헷갈린다거나 중간에 사소한 계산 실수로 문제가 아예 풀리지 않는 등 국수 0, 4 과탐 수능 과목 중에서 제일 운빨이 심한 과목이 과탐 과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운의 영향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놓는 것으로 대신하고 우리는 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실력에 따른 공부량과 그때마다 필요한 공부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가로축은 모의고사 평균점이고 세로축은 공부량입니다. 이 50점은 수능 50점이 아니라 평균임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평균 50점, 안정 50점이죠. 이는 강사분들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인간인 이상 실수는 무조건 언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50점, 즉 안정 50점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오른쪽에 이렇게 점선으로 점근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의 부분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탐 공부가 처음이시거나 혹은 처음이 아니더라도 개념은 한 번씩 돌리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실 개념 공부가 딱히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과탐 원과목 정도는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가면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니 후딱 합시다. 전체 과탐 공부에 있어서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를 낮게 잡았습니다. 모든 과탐 과목은 개념과 문제 사이에서 일정 부분 괴리가 존재합니다. 흔히 킬러라고 부르는 문제는 이 괴리가 매우 큰 편이고 일반 2점, 3점은 괴리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도쿠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쿠에서 한 줄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한 번만 들어간다 라는 규칙이 과탐 개념인 느낌이고 실제로 수도쿠에서 머리를 써서 숫자를 채워나가는 것이 문제풀이에 대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에 전 스텝에서 했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바사가 좀 심하게 옵니다. 과목에 따라 편차가 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굳이 누가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킬러까지도 잘 풀고 또 다른 사람은 과탐 2페이지부터는 아예 못 풀기도 합니다. 잘 푸시는 사람은 바로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고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인강쌤들의 문제풀이 강좌를 듣던 혼자 연구를 하던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바사 차이 때문에 별로 한탄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의 공부량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력을 올리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에 비하면 매우 편하고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 가면 혼자 잘 풀던 애들도 더 빨리 풀기 위해 똑같은 걸 연습하고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이 문풀 과정까지 완료하시면 대충 평균 2등급 정도의 실력이 나옵니다. 1등급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성적이죠. 이 구간에서 준킬러 정도까지만 무리 없이 풀 수 있게 된다면 2등급 정도는 받으시는 실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구간은 평균 1컷 정도의 실력, 이 정도면 만점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죠. 대충 모의고사를 보면 44, 47, 50을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을 위해 공부를 해나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쉬운 문제부터 준킬러 정도까지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과 킬러 문제를 푸는 로직, 기본 원리를 익힙니다. 여기 스킬이라고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 로직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 정도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평가원 수준의 킬러 정도는 웬만해선 다 풀 수 있고 다른 문제들에서는 실무에서 한 문제 정도에서 잠깐 맡기는 수준이 되면 이 스텝은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실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정도 실력 때부터 실무를 풀어야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다가 실무를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나중 가면
이 구간에 계신 분들도 실무는 푸셔야 합니다. 제가 분류한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수평선과 같은 말인 안정 50을 향해 끝없는 향해를 펼쳐나가는 구간입니다. 이게 과학 공부가 맞나? 나는 퍼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듭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쉬운 문제라도 중간에 줄일 수 있는 사고 과정과 풀이는 고인물 스킬을 통해 줄여버리고 킬러 문제에서도 문제 조건별로 이러한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또한 이 구간의 실력 내에선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대부분 실수이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라는 명목하에 미친듯이 실무를 풀어 제낍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스텝으로 여러분의 과탐 공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적대가 높아질수록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량에 비해 실력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친듯이 과탐 50점에 집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니까요. 뭐 하여튼 그래서 5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께 제일 추천드리는 지점은 한 이쯤입니다. 대충 모의고사 점수가 50, 47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죠. 50점을 바라신다면 그래도 세 번째 스텝보다는 더 나아가서 사설에서도 오프닝 킬러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는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 줄 요약. 이렇게 해도 2등급 맞을 수 있다.